네, 미국 대선 2024 특집 한밤의 미주라. 자, 오늘 2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자정이 넘었고요. 1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자, 3대 지수가 오늘 상당히 호조적인 모습을 좀 네. 보여주면서 어제는 좀 불긋불긋하고 3대 지수가 빨갛게 마감이 됐었는데요. 오늘 저희 화면 좌상단에 보시는 것과 같이 초록색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 모습을 그리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짙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이제 미국 대선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있겠죠. 싶은데 어찌됐든 시장에서는 초록색을 좀 더 띄워주면서 네. 어제 상당히 불안했거든요. 이거 진짜 대선 레이스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는 거야? 이런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상태에서 이제 올라주지 못한 상태로 개표가 지연되면 와. 계속해서 이제 지지부진한 상태로 이제 지수가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었을 텐데 다행히도 오늘은 3대 플러스 러셀 2000까지 그니까요. 0.7% 러셀 2000 올라주는 모습이고요. 네. 지금 개장되면서 시원하게 전체적으로 말 그대로 스카이 로켓티드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수치는 크지 않습니다만 네. 다우 올라주고요. 나스닥 이렇게 올라주고요. 특히 나스닥이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은 모습. 아, 지금 에브거랑 엔비디아가 2% 3% 오릅니다. 아, 역시 예. 그렇군요. 자, 내일 모레인가요? 금요일부터는 엔비디아가 다우 지수에도 편입이 돼서 금요일부터입니다. 거래량이 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오늘 다우는 거래량이 3개월 평균보다는 조금 밑돌고요. 네. 나스닥이 지금 상당히 많은 모습, 오. S&P 500이 평시와 비슷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네. 어제까지는 긴장하고 있다가 오늘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미국에서 특히 투표하시고 네. 이제 인베스팅 하러 와야겠다. 다시 돌아오신 나는 모습들. 내 표를 던졌다. 네, 이제 내 한 표를 던졌으니 내 네. 할 일은 다 했다라는 네. 측면을 좀 보여주시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 나스닥과 러셀 2000의 지금 3개월 평균 거래량이 높은 걸 보니까 오늘은 소형주라든지 기술주 위주의 무빙이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도 지금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고 네. 애플과 아마존도 둘 다 플러스 0.5% 이상으로 돌아섰습니다. 네, 다 상승으로 다 돌아섰기 때문에 네. 아마 나스닥의 상승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테슬라 진짜 대단합니다. 252달러 다시 왔습니다. 테슬라가 다시 3.7% 와. 올라주는 모습인데 네. 오늘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X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로보택시 25,000달러, 3만 달러 이하로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올 것 같냐라는 트위터리안의 질문에 네. 이게 인간을 위한 버전으로 나오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럼요. 그 뜻은 뭐냐면 이 자율주행을 기본 탑재한 채로 나오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트윗 관련한 그런 호응이 좀 있었어서 네. 그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로건이라는 분의 이 정치 코미디언 팟캐스트에 나와서 TSMC 관련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새벽에는 일론 머스크가 이 조 로건 팟캐스트에 나왔었습니다. 오, 정말요? 그러면서 별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왜 내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특히 그 얘기를 해요. 표현의 자유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해리스라든지 바이든 정권 밑에서는 캘리포니아를 봐라. 네. 현재 거기에서는 정치적으로 약간 바이어스가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전체적으로 표현을 억압하는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지 않냐 네. 라면서 그것이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네. 미국 전체의 모습이 될 것이다. 오. 지금이 표현의 자유의 마지막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지지한 이유를 내놓고 있거든요. 네. 요거는 지난 주말에 뉴욕에서의 이제 유세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내놨었는데 오늘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발언들 전체적으로 나왔고요. 테슬라는 어제 중국에서 생산됐던 기가상하이 물량이 소폭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오늘 4% 가까이 현재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테슬라가 4% 가까이 올라주고요. 메타도 상승폭을 더 키웁니다. 1.6%까지 상승폭을 키우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다 초록초록하고 그래서 팔란티어가 더 탄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가
20%의 상승률을 찍었습니다. 이야, 정말 잘 오르네. 이 정도면 지금 DJT가 DJT도 이렇게 안 오르거든요. 팔란티어가 지금 20%라면은 네. 제 스스로를 자책해야 되지 않나. 아, 자책해야 된다. 자책해야 되지 않나. 팔란티어라고. 왜냐면 제가 사실 팔란티어 주주는 아닌데 네. 지난 한 3년 동안 네. 팔란티어가 하는 일을 주변에게 많이 홍보를 하고 아. 팔란티어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네. 정말로 주주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한 주도 들고 있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뛰는 모습을 보면은 제 스스로를 오늘 책망하게 된다. 나는 이 미국 주식 방송을 하면서 무엇을 했나? 무엇을 했나? 라는 생각을 들게 그 새벽에 국제부를 하면서 나는 무엇을 했나?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되네요. 오늘 20%또 오르네요. 20.6%. 이게 50달러 선을 딱 두고 갈까 말까 이게 앞자리가 바뀌는 또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의 그 치열한 수급 공방이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눌림목이 그냥 해제가 된 느낌으로 네. 지금 올라가는 그러니까요. 모습이라서 네. 팔란티어 주주분들 최근에 사실 축하드린다. 피터틸 창업자의 네. 매각 이런 걸 통해서 좀 약간 뭐랄까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좀 그런 불안 요소를 갖고 있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가 주다 보니까 좀 기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여보고요. 네. 팔란티어가 YTD로 봤을 때 190% 올랐고요. 우와. 1년 동안 163%, 우와. 5년 기준으로는 398%. 398%요? 네. 어머나. 5년 기준 398%, 1년 163%, YTD 194%. 이 정도 오른 모습이고요. 3개월 전에만 들어오셨어도 100% 우와. 정도 지금 수익률을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좀 빠지긴 했었었는데 네. 불만은 없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불만 있으면 생각을 안 돼요. 이 좀 정도에. 해봅니다. 이 팔란티어가 사실은 그 유명한 그 데이터 라벨링 전문사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참이고 거짓이고 거짓인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식별해야 되는지를 라벨링해서 이렇게 이름 붙여주는 회사인데 네. 이걸 통해서 이제 AI를 접목하다 보니까 상당히 소프트웨어 AI 회사로서 그쵸. 정말 가장 선두에 있지 주목받고 않나. 각광받는다는 표현 하잖아요. 그렇죠. 왜? 정말로 각광받고 네. 이 회사는 뭐 수년 전부터 미국 CIA와 국방부와 협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포텐셜을 이제 민간 분야에서도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니 근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오르는 게 지금 테슬라가 4% 오르고요. 월마트랑 코스트코까지 쭉 올리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오르는데 크립토가 빠지나? 그것도 아니지 않아요? 크립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크립토를 보면서 깜짝 놀랐었는데 네. 다시 7만 선까지 붙었다가 와. 그 사이에 살짝 빠졌군요. 네. 69,700달러 선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데 네. 지금 계속해서 판세에 따라서 혹은 그냥 사람들의 소문과 그의 흐름에 따라서 그쵸. 오고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네. 사실 방송 직전에 트위터에서 미국발로 지금 사전 투표를 까봤더니 거기서 트럼프가 7개 경합주에서 하나 빼고 다 이겼더라. 이런 약간 그런 썰. 그 네. 페이크 뉴스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제가 그걸 보면서 네. 아직 열지도 않았는데 뭘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라면서 제가 이게 혀를 뭐야? 끌끌 차고 왔었는데 네. 일단 그런 뉴스에도 요동을 치는 게 지금 프리마켓부터의 모습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오늘 변동성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대단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대선 날 시장이 열렸는데 시장이 좋습니다. 참 신기하고 또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전반적으로 다 강하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약간은 좀 마음 놓고 시장을 보실 수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물론 대선 결과를 확인해야 하는 그런 불안감은 있지만 시장 자체는 오른다라는 걸 긍정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정모 연구원님은 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나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연결되어 있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선 레이스 시작이 됐습니다. 시장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 보통 어디 특정 정당 상관없이 끝나면은 보통 이제 그 불확실성 해소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서 실제로 빅스 지수 그런 변동성 지수 내려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이 대선이 있는 해 봤을 때 뭐 9월, 10월, 11월 이렇게 빅스 지수가 계속 상승하지만 대선이 끝남과 동시에
조금 연말 랠리가 시작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시장 상황은 조금 트럼프 트레이드 쪽으로 또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대선 이제 투표일인데 시장에서는 일단 뭐 선거 배팅 사이트에서도 그렇고 어제까지는 또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 그랬는데, 오늘은 현재 뭐 테슬라가 상승하는 것도 조금 시장에서 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흐름을 보니까 약간 트럼프 트레이드 쪽으로 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성정모 연구원님은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저는 따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도 않고 저에게 미국 시민권 투표권도 없기 때문에 제 의견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이렇게 피해 가시네요. 그러니까 저희도 투표권 없는데 네, 저희도 지금 열심히 투표권 분석하고 없어요. 있거든요. 자, 말미에는 이제 한번 의견을 내주시면 좋지 않을까 기다리고 생각을 해봅니다. 있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시작을 해보죠. 저희가 앞서서도 사실 좀 언급을 드리긴 했었는데 달러트리와 관련된 뉴스가 있었어요. 뭐 CEO가 교체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배경에서 왜 이렇게 된 건지 쭉 설명 들어볼까요? 네, 달러트리 CEO가 뭐 이제 사업을 못해서 교체당했다기보다는 그냥 달러 스토어 자체는 최근 다 어려운 경향이 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미국에서 주로 이런 달러 스토어를 찾고 있는데, 조금 저소득층 소비 여건이 어려워진 영향으로 이런 데를 조금 안 찾는 추세인데, 뭐 사업을 못해서 쫓겨났다기보다는 2023년 그 당시부터도 이 CEO가 조금 건강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 문제로 이번에 퇴임한다 했는데, 이렇게 퇴임한다고 발표하면서 또 흥미롭게 내용 내놓은 거는 이제 연간 가이던스를 재확인한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달러 스토어 비즈니스 자체가 조금 사업 근간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로 인해 뭐 가이던스 계속 지속적으로 하향해왔고 이번에도 좀 가이던스 하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연간 가이던스 재확인하면서 조금 이제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일단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달러트리가 이제 패밀리 달러라는 2014년, 2015년에 인수했던 또 다른 달러 스토어가 있는데, 이제 그게 수익성이 많이 저조하고 과거에 약간 그 창고에서 뭐 쥐가 나오는 스캔들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이 패밀리 달러를 매각을 이제 좀 진전을 보이고 있다, 뭐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달러 스토어란 비즈니스 자체가 최근 상당히 좀 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뭐 국내에서도 정말 이제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는 이 테무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중국의 테무가 뭐 전 세계 어디든 다 정말 저렴한 가격에 다 진출해 있다 보니까 테무가 지난 2년 사이에 미국에서만 점유율 0%에서 17%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달러 스토어 비즈니스 점유율에서 달러 제너럴이랑 달러 트리는 테무한테 점유율을 다 뺏긴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테무 때문에도 최근 달러 스토어 비즈니스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월마트에서도 이제 조금 저렴한 그 저소득층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해 뭐 저렴한 PB 제품들 계속 출시하면서 달러 스토어 고객들을 빼앗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뭐 아마존도 이렇게 테무하고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추후에 이제 중국산 저가 품목을 이제 테무가 아니라 그냥 아마존에서 팔 수 있도록 그런 할인 스토어 출시 계획까지 내세우고 있어서 이 달러 스토어 자체가 확실히 뭔가 이렇게 CEO 교체 그런 걸로 이제 주가가 오르기에는 조금 구조적으로 현재 좀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 현재 시장에서 뭐 트럼프 트레이드 그런 게 좀 나타나고 있기도 한데, 트럼프가 당선이 진짜 된다면은 이런 달러 스토어 비즈니스는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미국의 소매협회 NRF에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을 시 관세 관련한 연구 데이터를 내놨는데, 이제 관세는 결국에 이제 소비자들한테 다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전가될 거고, 대표적으로 뭐 의류, 장난감, 가구, 가전제품, 신발, 여행용품 이런 중국에서 보통 생산되는 카테고리들이 특히 큰 영향을 받을 거다,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서 소비자들의 소비력이 상실되면은 그 소비력 상실이 대부분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약간 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그것 또한 이런 달러 스토어 비즈니스에는 분명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달러트리 주가도 오늘 CEO 교체 소식에 주가가 장 초반 뭐 프리마켓까지만 해도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결국 이것도 약간 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결국 이런 달러 스토어 비즈니스 자체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것도 현재 시장에서 조금씩 반영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달러트리 같은 경우는 0.7%까지 좀 낙폭을 키워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실적 발표한 종목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힘센 허스 헬스, 어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눴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실적 잘 나왔을까요?
여기가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와서 주가도 장 초반에는 좀 상승세를 키웠는데 지금은 약간 실망 매물이랑 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비즈니스 근간은 워낙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매출 성장률도 이번에 77%, 전년 동기 대비 77%라는 가파른 매출 성장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도 다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기업이 원래 과거에 이제 팬데믹 시절에는 그냥 원격 의료 그런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사업을 강화하고 좀 이제 본인만의 특색을 갖추고자 약간 은밀한 그런 좀 남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약간 뭐 남성 그런 기능 장애나 뭐 탈모, 피부 그리고 여성 질환 그렇게 약간 직접 병원에서 의사하고 대면하기 어려운 그런 관련한 이제 처방 솔루션 쪽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쪽이 뭐 GLP-1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조금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뭐 GLP-1을 직접 만들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미국에 여러 가지 이제 법이 있는데 FDA 공급 부족 리스트에 있는 의약품은 이런 그 이제 유사 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네릭 의약품이랑은 또 다른 개념인데 이 유사 GLP-1 제품을 이제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이제 가입자들을 더 빠르게 끌어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뭐 GLP-1 가입자 함께 증가해서 뭐 18만 3천 명의 신규 가입자가 증가했는데 근데 또 특이한 거는 이번에 비만 치료제를 처방받으려고 가입한 가입자 외에도 다른 이제 뭐 좀 은밀한 그런 처방 솔루션 받으려고 가입한 사람도 크게 늘었다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여기 가입한 그 회원들도 조금 다른 이제 솔루션도 같이 처방을 받더라. 그래서 매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시장에서 이 힘세노셀스가 조금 각광받고 좀 시장에서 주로 관심 있게 언급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GLP-1 관련해서인데 이게 복합의약품, 컴파운디드 GLP-1을 이제 복합의약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FDA 아까 그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급 부족 리스트에 있으면 이렇게 유사 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인사이트가 있었거든요. 이런 복합 GLP-1 이게 한 달에 뭐 $99, $199 실제 뭐 위고비 마운자로보다 거의 반값 이상으로 저렴하게 파는 건데 여기를 찾아오는 이유가 저렴하기도 하지만 그냥 지난 2달 동안 뭐 GLP-1 그 제대로 된 위고비, 오젬픽, 마운자로를 처방받고 싶어도 이걸 처방받을 수가 없어서 이 복합의약품을 처방받으러 왔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게 현재 GLP-1 수요 관련해서 지난번에 일라이벨리 실적 발표 이후로 조금 이게 수요가 너무 그렇게 강한 건 아니지 않냐 그런 우려가 존재했는데 이런 수요 관련한 논란을 현재 잠재우는 코멘트가 분명히 확인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경구용 비만 치료제 그쪽 시장 개발이 정말 치열한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내놓은 이게 뭐 정식 FDA 승인받은 제품은 아니지만 이게 또 28일간 이걸 처방해 보니까 체중을 4.1%나 감량하는 효과가 있더라. 뭐 메스꺼움이나 구토 같은 부작용이 있기는 했어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정도다.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해서 단숨에 이 경구용 GLP-1 시장 그쪽에 아무래도 현재 시장 플레이어가 없다 보니까 단숨에 선두주자로 올라서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들 반응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뭐 유사의약품이라고 해서 이게 또 뭐 안 좋고 그럴 줄 아는데 생각보다 뭐 이게 좀 안전하다 그런 이제 리뷰도 정말 많다 보니까 일단 좀 소비자들은 상당히 만족해서 쓰는 것 같고 그리고 힘세노셀스 측에서도 이 비만 처방 관련해서 더 이제 사업을 키우기 위해 내년에는 그 위고비하고 오젬픽 후보 물질 말고도 이제 싹센다 그 제네릭 의약품을 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쪽으로도 비만 치료제 시장을 더 키울 수 있겠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주가는 아무래도 장 초반에는 강세 흐름 보였는데 조금 하락하는 이유 중에는 아무래도 좀 GLP-1 관련해서 매출이 뭐 더 높게 나오길 바랬던 투자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뭐 생각보다 저조했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약간 차익 실현 개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워낙 이제 기본 비즈니스 근간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일라이릴리도 함께 보면 좋은데 일라이릴리가 분명히 지난 실적 발표 당시에는 약간 이게 실적이 빠르게 증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하면서 조금 이게 수요 측면에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지금까지도 돌고 있는데 일단 힘세노셀스 측에서는 수요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런 걸 이제 코멘트를 해줘가지고 조금 이 비만 치료제 업계에 다시 한번 조금 활기가 돌 수 있지 않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힘센허스 같은 경우는 2%가량 소폭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업의 근간이 흔들리거나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주가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으로 지금 해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힘센허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우리가 AI 이야기 빼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한 번은 해야죠. 한 번은 또 해야 됩니다. 관련된 이야기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어떤 종목과 어떤 내용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어제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 아스테라랩스라고 올해 초에 IPO를 진행한 기업입니다. 여기가 국내에서는 이제 뭐 CXL 그런 이제 반도체 새로운 이제 기술 관련한 기업으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조금 뭐 용어는 어려울 수 있지만 AI 인프라 내에 네트워크 솔루션 그쪽에 들어가는 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뭐 AI 인프라 관련해서는 이제 대통령이 결국 누가 되건 간에 이제 그쪽으로 다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데 특히 그 중에 최근에는 이제 네트워크 쪽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현재 시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관련 기업들 주가가 좀 강세가 나타나는 것도 이 네트워크 쪽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AI 네트워크 쪽에 돈이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현재 엔비디아에서 만들어 놓은 뭐 블랙웰 칩 그런 칩들은 성능이 너무나도 뛰어납니다. 근데 네트워크 장비들은 아무래도 좀 옛날 장비를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게 네트워크 쪽 그쪽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거든요.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은 기존 아무리 블랙웰 칩이 좋다 하더라도 칩 성능을 끝까지 끌어내지 못해서 이런 아스테라랩스에서 만들고 있는 뭐 PCI나 CXL 그리고 뭐 스마트 케이블 모듈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로 내놓은 뭐 스콜피오 스위치 이런 칩들이 앞으로 좀 더 이제 많이 사용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최근 뭐 오늘 실적 발표하고 주가 강한 것도 있는데 지난 10월 중순부터 주가가 상당히 강했던 데에는 이쪽 아스테라랩스가 원래 엔비디아, AMD, 인텔이랑 같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좀 AMD랑 인텔이랑 매출이 좀 컸습니다. 근데 이번에 10월 달부터 엔비디아하고 공식 파트너십을 맺어서 엔비디아 AI 인프라에 탑재하는 그런 이제 스위치 칩을 만들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 주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실적 발표에서도 뭐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도 있는데 뭐 내년, 내후년까지도 약간 이제 엔비디아의 공급을 시작함으로써 뭐 성장이 더 가속화될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해서 조금 현재 강세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 기술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결국 쉽게 정의하면은 데이터 센터 내에 기존에는 이제 CPU, GPU, 뭐 메모리 그 정도만 있었다면은 이제 GPU, CPU 외에도 뭐 브로드컴 측에서는 맞춤형 칩을 XPU라고도 부르고 있고 뭐 구글에서는 TPU 그런 식으로도 부르고 있고 맞춤형 칩도 이제 정말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 솔루션 장비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라 이들 간의 연결을 좀 용이하게 해주고 데이터 통신을 더 빠르게 하는 데 기여하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뭐 이 기업이 새로운 이런 그 스콜피오 스위치라는 칩도 만들어냈지만 약간 메인 비즈니스 중 하나는 이 CXL입니다. CXL 하면은 국내에서도 뭐 이제 SK 하이닉스에서도 이쪽으로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 그런 소식이 종종 들려오는데 이 CXL도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 시대에는 점점 칩들이 다양해지고 뭐 맞춤형 칩도 앞으로 갈수록 많아지다 보니까 이들을 한 번에 좀 데이터 통신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약간 중간 단계에 있는 칩 그런 개념이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 근데 CXL도 약간 범용성은 좋은데 엔비디아에서 사용하는 AI 인프라에는 조금 그 NV링크한테 밀린다 그런 평가가 많지만 앞으로 이제 AMD랑 인텔도 뭐 새로운 CPU 내놓을 예정이고 그리고 또 엔비디아에서는 2026년부터 그 데라 CPU라는 걸 이제 생산 예정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CXL도 조금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뭐 주가가 좀 정말 강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가 강한 데에는 AI 중에서도 AI 인프라 내 네트워크 쪽 투자가 최근 활발하다 그런 거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브로드컴 주가도 같이 보면 좋은데 결국 이제 아스테라랩스에서 만들고 있는 각종 네트워크 장비들 다 브로드컴도 똑같이 만듭니다. 근데 결국 이런 업계에서 이 업계에서 조금 밑단에 있는 기업도 이렇게 업황이 좋다. 앞으로도 내년, 내후년 더 좋아질 거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업계 최강자인 브로드컴도 더 좋은 상황 좀 기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스트라랩스 현재 거의 30%대 급등을 엄청나군요. 예,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적도 EPS 매출 둘 다 이제 컨센 상회했기 때문에 네. 오늘 좋은 평가 앞으로 좀 기대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AI 시대의 이 네트워크 쪽도 볼 수 있겠다라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성정모 연구원 고르셨어요? 트럼프예요? 해리스예요? 아무래도 뭐 시장에서 저는 시장 흐름대로 믿기로 했습니다. 시장은 일단 오늘 당장은 뭐 이게 또 막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약간 뭐 트럼프를 우세하게 보는 것 같기는 하네요. 하지만 이제 좀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그분은 조금 그렇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너무 짓궂었나요? 죄송합니다. 지금 양가의 감정이 지금 오고 가는 그런 네. 느낌이신 것 같은데 네. 한번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네. 내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정모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너무 짓궂었나요? 너무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네, 굉장히 당황하시네요. 그 사실 이제 연구원분들,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그렇죠. 굉장히 담백하게 보고서들을 쓰시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본인의 정체를 이제 아유, 공개하고 이제 분석을 해주시다 보니까 네, 아침에도 나오시고 저희 프리미엄 미국 주식에도 나오시고 네, 맞습니다. 여러 이제 채널들에서 나오시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 들었는데 제가 짓궂은 저희가 좀 걸로. 짓궂었습니다. 네, 저희가 짓궂은 걸로 하겠습니다. 예. 시장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기대가 있나 봐요. DJT 15%대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개표가 지금 투표가 투표. 시작됐는데 개표는 모른다. 아닙니다. 개표는 아니죠. 개표는 하긴 한 군데는 하긴 아, 했습니다만. 근데 전반적인 개표가 아니고 아, 그냥 투표 시작인데 트럼프 트레이드가 오른다? 참 알 수 없는 주식입니다. 일단 테슬라 비트코인이 69,000, 7만 네. 대 조금 전에 찍었다가 어. 살짝 내려왔었고요. 네. 테슬라 3% 이상 지금 그렇다면 올라갔잖아요. 퍼스트 솔라 볼까요? 퍼스트 솔라도 낙폭 줄였거든요. 네. 참 알 수 없는. 오후 되면은 네. 또 해리스 트레이드구나 이러면서 또 바뀔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현재 미국 국채 수익률을 보시면요. 국채 수익률은 국채 금리 4.35 살짝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야금야금 계속 올리네요. 야금야금 올라간다는 네. 건 이제 트럼프에 가깝다는 걸 암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렇죠.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엔달러가 조금 내렸습니다. 네. 엔달러 0.15% 내리면서 지금 151.9 1.88. 그 예, 정도네요. 그 정도 네.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3대 지수만 봤을 때는 오늘 모두가 원하는 분위기로 좀 가는 나스닥이 1% 오른단 말이죠. 자 나스닥이 많이 지금 올라주는 나스닥 종합인데 지금 빅스가 6% 빠집니다. 빅스가 네. 빅스가 쭉 지수가 빠졌다. 쭉 빠집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해 가면서 오늘 투표가 시작됐기 때문에 누가 되든 결과는 나오는 결과는 거니까. 나오니까 예. 지금 빅스는 앞을 좀 내다보는 지수다 보니까 그쵸. 변동성을 줄일 것이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고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성정모 연구원 이야기하시면서 저도 이제 몇 가지 좀 찾아봤었는데 네. 일단 오늘 파란색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올타임 하이 네. 지금 고점을 찍은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네. 팔란티어가 네. 사상 최고치를 와. 올타임 하이를 찍었다고 올타임 합니다. 하이요? 그리고 네. 일렉트로닉 아츠 어허. 게임 회사 다들 네. 아실 텐데 네. EA 어허. EA가 오늘 일렉트로닉 아츠가 올타임 하이 오호. 찍었고요. 월마트가 오늘 또 올타임 월마트. 하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계속 올라가는 것이 올타임 하이였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대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넷플릭스가 유럽에 있는 사무실이 그 현지 경찰에 의해서 수색을 당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어왔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넷플릭스에서 오늘 파리와 암스테르담에 있는 오피스에 네. 지금 공조 수사를 한 지금 경찰들이 네. 수색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었는데요. 그 이유가 탈세와 회계 부정 혐의가 어머나. 있기 때문이라는 소식이 넷플릭스 유럽 사무실에서 들려왔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기사를 찾지를 못하고 네, 들어온 네. 소식을 확인해서 구두로만 지금 전해드리고 있었는데요. 네, 네. 화면을 좀 찾으면 공유를 좀 해드리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넷플릭스의 유럽 사무실, 사무소입니다. 파리에 있는 사무실과 암스테르담에 있는 사무실 두 곳이 이 파리와 이 네덜란드 경찰의 공조로 인해서 수색을 당했다라는 네. 소식이 들어왔었는데요. 탈세 혐의와 회계 부정 가능성 때문에 현재 파리와 암스테르담 경찰의 수색을 받았다. 라면서 넷플릭스 관련된 소식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네. 자, 현재 그래서 주가는 0.6%가량 강보합권입니다. 네, 빠지지는 않네요. 네, 빠지지는 않습니다.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은 네. 현재 그것이 불분명한 이유일 거라고 보는 건가요? 네. 뉴스는 일단 넷플릭스 일단은-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희가 경제 지표 나왔는데 확인 못한 것 같아요. 맞죠? 네, 저희가 ISM과 S&P 글로벌 오늘 서비스와 PMI가 네. 나와주는 날인데 네. 저희가 열심히 대선 방송과 대선 우리 성정보 방송. 연구원의
지지 성향을 파악하느라고 체크를 못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둘 다 나와줬습니다. 네. 일단 ISM 지금 보시면은 서비스업 이게 오늘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다시 이제 한번 어제 거를 보셔야 예, 체크를 S&P 다시 글로벌이 나오고요. 오늘 거를 이제 지금 12시가 넘다 보니까 약간 이게 헷갈리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시가 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딱 12시에 네. ISM이 쭉 나왔습니다. ISM이 나왔고요. 시장 예상치 48이었는데 53이 나왔습니다. 네. 자, 논 매뉴팩처링이냐 비제조업 고용이죠. 네. 비제조업 고용은 53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non manufacturing PMI, 요게 이제 서비스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서비스업 PMI가 10월치가 53.8이 시장 예상치였는데 56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물가지수예요. 물가지수는 조금 더 올랐군요. 시장 예상치에 거의 부합한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종전이 59.4였기 때문에 네. 물가지수는 조금 소폭 하향된 걸로 확인하시면 되고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다. 그러니까 지금 고용과 구매관리자 지수 둘 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네. ISM 서비스업 PMI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오늘 ISM 지표는 좀 호조세로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2022년 7월 이후에 최고 수준이다 이런 오. 평가가 오늘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오늘 ISM 서비스업 PMI 관련돼서는 잘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 초록색이 의미하는 바 그대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네요. 다만 어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어제 나온 거, 우리 나온 걸 보시면요. 네. 자, S&P 글로벌이 내놓은 서비스형 PMI는 시장 예상치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소폭 하회한 모습을 보여줬던 서비스업 PMI 시장 예상치 55.3이었는데 S&P 글로벌 이번 달 10월 달 네. 55로 나면서 소폭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조업 PMI와 합성 PMI 네. 시장 예상치 0.2포인트 하회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이었지만 일단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S&P 글로벌에서는 좀 빠지고 ISM 거는 호주로 나왔다. 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뭘 반영할까요? ISM 이요. 걸 반영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면서 상승세였던 3대 지수의 흐름을 그대로 가져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실시간 채팅 저 꺼져갖고 못 보고 있는데 난리가 나. 정치적 성향 들킬 뻔했다고 저희가 성정모연구원을 네. 너무 짓궂게 여쭤봐가지고 지금 빨간색이 좋아, 파란색이 좋아, 빨간 유지 줄까, 파란 유지 줄까. 지금.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럼요? 약간 너무 짓궂었는데 그럼 뭐라고 질문해요? 어떤 투자자로서 어떤 정책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하냐? 아, 차라리 그렇게 그러면 물어봤으면 그거는 답이 정해진 거 아닙니까? 답이 정해진 투자자로서라고 하면? 그래서 아까 대답하셨잖아요. 그렇게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마트와 팔란티어 그리고 일렉트로닉 아츠가 네. 올타임 하이 찍었다는 말씀 한번 드리는데 네. 꿈돌이님께서 EA 스포츠 It's in the Game 말씀해 주시는데 요거 예전에 네. 그 EA의 게임 그 스포츠 게임을 하면은 네. 항상 오프닝에 나왔던 네. EA Sports It's in the Game 이런 게 있어요. 오, 느낌 요게 있다. 정말 유명한 그 코멘트인데 네. 요걸 들으면서 자라난 사람들은 일렉트로닉 아츠를 커서는 투자를 한다. 아. 이게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올타임 찍었다고 하니까 그 뭔가 제가 주주는 아니지만 네. 내적 친밀감 네. 조금 내적 친밀감. 조금 생긴다 이런 지금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님이 우와하고 놀라셨어요. 오, 이 좀 비슷했나요? 느낌적인 느낌. 그럼 앞으로 난리가 오프닝으로 녹음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시장이 나쁘지 않아서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보잉이 하락 전환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파업 보잉- 끝나지 않았습니까? 보잉 여러분 1% 가까이 빠집니다. 0.9%, 0.8% 빠지는데 무슨 일일까요? 신주 발행이 이게 가치가 희석이 되면서 빠지는 걸까요? 아니면 그래 뭐 파업 당연히 끝냈겠지. 근데 너네 돈 많이 썼잖아.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 아마도 자사주 발행, 신주 발행으로 인한 이제 보통주의 수량으로 인한 아하. 희석이 아닐까. 가치 왜냐 희석. 풀이장에서부터 네. 플러스긴 했는데 네. 굉장히 0.6% 이랬기 때문에 뭔가
그 파업 종료라는 이벤트 치고는 상승폭이 매우 제한적이었는데 네. 그렇다면 신주 발행을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달 금액만 220억 달러예요. 엄청나기 때문에 네. 물론 신주 발행만 220억을 한 건 아니지만 네. 이 주수가 늘어났다는 것 자체가 그쵸, 당연하죠. 투자자들의 이제 주가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네. 아마도 조금 안정되고 나서 실제로 실적이 찍히고 737 맥스가 네. 인도돼서 수익이 들어오고 나면은 현금 흐름이 좀 좋아지면서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봅니다. 근데 이게 파업이 끝나고 나서도 인도되는 데까지 복귀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3개월 이상 걸린다라는 그래서 사실은 보잉이 이번 실적 발표할 때도 네. 올해는 사실상 포기한 듯한 메시지를 냈고 우리가 할 것은 하나로 뭉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에서 내놓을 코멘트가 아닌 약간 우리는 하나다. 뭐 원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팀. 네. 일단 함께 하자. 뭐 이런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네. 4분기보다는 네. 내년 분기부터의 실적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아이고야. 보잉이 아닐까. 그런데 재밌는 건 737 맥스의 인도 대수가 네. 시장에서 예측했던 대수보다 그렇게 많이 지금 떨어지지 않아요. 최근 35대였네. 파업을 네. 했지만 그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즈에서 이 산하 브랜드에서 제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멈추기 전까지 만들어놨던 737기가 출고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도 출고는 될 거기 때문에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냥 되게 우스개지만 진지하게 얘기하는 게 네. 보잉을 어떻게 가만두겠냐, 그쵸. 무너지게 냅두겠냐.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직접 앉혀놓고 발벗고 나서서 네, 그런 행정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조의 입장을 철저하게 반영한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인데 네. 지금 대선 하루 앞두고 사실 이런 액션을 하는 것도 좋으려고 하는 액션도 있지만 부담스러울 겁니다. 아. 왜냐면 이런 정치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그쵸. 해결은 해야겠는데. 오히려 그런 액션이 부담스러울 수 있을 텐데 네. 일단 해결이 됐다는 점에서는 저는 그래도 저는 좋게 봅니다. 네. 그래도 좋게 보지만 오늘은 쉬어갑니다. 네, 슬프네요. 오늘 쉬어갑니다. 네, 1%가량 하락하고 있는 보잉의 주가입니다. 이외에 월마트가 계속해서 상승세 지켜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부킹홀딩스라든지 에어비앤비 최근에 이제 부킹홀딩스 굉장히 흐름이 좋죠. 에어비앤비도 오늘 2%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테슬라가 3.7%대 강세, GM이 상승폭을 많이 올렸네요. 3%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GM입니다. 포드 같은 경우는 1%, 2%가량의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아저씨 코멘트 없으십니까? 일단은 사실은 뭐 양쪽에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고요. 네. 어제 나온 뉴스의 재탕일 텐데 네. 지금 10월 인도 대수들이 보고가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GM이 이제 아직 발표가 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안 나왔어요. 포드가 호조로 나왔다라는 어허. 말씀을 어제 드렸었고요. 네. 스텔란티스와 볼보마저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 유럽에서 잘 나갔다. 그렇죠. 라는 리포트를 냈기 때문에 네. 이제 GM이 어떤 식으로 10월 인도 대수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호조세로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이제 켈리 블루북 3분기의 전체적인 미국 시장을 관장하는 네. 이제 분석 페이지에서 네. 그 회사에서 계속해서 EV 섹터의 회복세를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회복이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국까지 잘 되니까 이거 캐즘은 네. 없는 거 아니냐 이제는 그런 끝난 거 얘기까지 아니냐. 했었기 때문에 네. 오늘 전체적으로 좀 올라주고 뭐 이제 오를 때가 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이제 GM이 실적 발표하고 빵 떴다가 네. 쭉 이제 약간 수익 실현 조정. 구간에 네.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네. GM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트럼프가 우세하다? 네. GM 떠야죠. 제조업의 왕이잖아요. 그러네요. 디트로이트, 러스트벨트의 왕은 GM이었기 때문에 GM이 사실 뭐 트럼프가 우세하다는 측면에서 올라가는 건 당연한 뭐 거다. 무슨 매출 이런 걸 떠나서 약간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가운데 슈마컴이 3%대 약세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틀어봤어요.
오늘 이제 마감하고 실적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실적에서 어떤 이야기를 더 내놓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회계감사 자료에 사인을 해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코멘트를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살펴봐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상장 폐지 수준이기 때문에 슈마컴 실적 의외로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실적 자체는 잘 원하면 나올 수 있죠. 계속해서 이제 납품을 엔비디아나 이런 곳을 통해서 했기 그 때문에 서버를 공급받아서 이거를 이제 풀 패키징을 해서 서버 렉을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엔비디아의 후광을 많이 업은 매출이 분명히 존재할 건데 문제는 나스닥과 상장과 관련된 이제 회계 감사 보고서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아무리 매출이 잘 나오고 문제가 없어도 이 회계 감사인의 도장이 없는 보고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없죠. 이거 퇴출되면은 큰일 나니까 네. 여러분들 아무리 주가가 지금 뛰고 지금 뭐 바이더 딥 한다고 해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좀 특징적인 종목들 좀 말씀을 드렸고요. 거래가 좀 쏠리는 종목들 지금 어떤 것들이 있나 살짝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거래 가장 많이 쏠리는 건 팔란티어입니다. 21%대 급등 이어가면서 $50 찍었고요. DJT 방송 전에 저희가 네. 일부에서 네. 우리 웨드부시가 $57 찍었는데 이거 너무 높여 잡은 게 아니에요. 이런 느낌으로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50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했습니다. 오늘 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넘을 $57까지는 사실 상승폭이 꽤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종가까지 이 $50를 지켜내는지 보시면 좋을 대단하네요. 것 같고요. DJT가 14%대 급등 이어가고 있고 뭐 엔비디아 테슬라의 거래 몰리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슈마컴이 3%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피가 오르네요. 5%대 상승 이어가면서 지금 거래량이 붙고 있습니다. 힘세너셀스가 아까 하락이었거든요. 저희 성정모 연구원하고 얘기할 때 하락이었잖아요. 은밀한 제약사. 은밀한 제약사가 지금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네. 오, 대단한 흐름 가져가고 저는 있고. 힘센 헛을 보면서 우리나라와의 규제 그 비교가 좀 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판매가 되는 제약사인데 없죠, 온라인 우리는 원격 진료라든지 이게 지금 막혀 있잖아요. 네,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죠. 시도하다가 예를 들어 원래 업체가 있긴 있었는데 저런 비슷한 업체가 저 힘센 헛을 보고 만든 스타트업이 있었는데 해산했습니다. 뭐 규제가 안 규제가 안 풀어지면 풀어지니까 방법이 해산했기 없으니까요. 네. 저런 것을 봤을 때는 힘센 허즈 같은 이제 각광받는 투자처, 스타트업, 기업으로 성장하고 얼마나 맞아. 보기 좋은가. 그러니까 우리는 좀 아쉬운 점이 여러 규제가 좀 있구나. 특히나 우리는 이 보험제도라는 게 국가적으로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약간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건강보험이 워낙에 신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더 이상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네. 또 지금 성정모 연구원과 함께 살펴봤던 이 아스테라랩 같은 경우도 31%의 급등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아스트라제네카가 한 7%대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임원들이 중국 내에서 이 최대 보험 사기에 좀 연루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좀 전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7%대 좀 급락세가 나오고 있어서 투자에 유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짚어봤습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7.7%대 약세로 $65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 네. 빵은 언제 먹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 주시고 계신데 근데 저 진짜 먹을 틈이 빵을 잊었다. 아니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요? 저희가 진짜요? 성대모사까지 하고 있었는데 빵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제 빵을 바라보면서 저걸 어느 타이밍에 먹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 먹죠. 하나 먹을까요? 어느 타이밍에서 하나 진짜요? 먹죠. 먹으면서 소금빵 하나 먹어서 굉장히 딱딱하네요. 네, 지금 먹기 속이 좀 이게 지금 저희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방송국 스튜디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추워요. 이 조명도 뜨겁고 이 카메라가 열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추워서 지금 빵이 거의 얼었어요. 지금 보이세요? 딱딱해요. 이제 방송 용어로 원샷이 이렇게 빵이 등장한 저희 딜사이트 경제TV 방송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억지로 뭐야? 먹는 거 아닙니다. 너무 저 딴 거 이따가 3부에서 먹을 거예요. 초코랑 머핀 이 뭔가 이름이 이거 스콘이요. 스콘. 네, 스콘이 있는데 스콘은 꽤 많이 부서지거든요. 가능하시겠어요?
가져가시겠어요? 스콘 떨어지는데 아, 후두둑. 스콘 뭐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떨어지는 제가- 건 제가 빵도 먹었는데 앞으로 이제 뭐 라면도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열심히 해보게. 근데 지금 시간이 새벽 12시 45분이에요. 이게 여러분들도 이제 함께 빵이라도 드시면서 여기 딸기잼이라도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아 딸기잼 밖에 있어요. 저희가 두고 왔어요. 아, 제가. 그렇군요. 제가 볼게요. 3부에서는 딸기잼을 먹어보도록 하고요. 가나다님이 치킨 가자고. 치킨 가자. 아 순살 치킨은 오히려 먹을 수 있을 것 치킨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순살 치킨 이렇게 순살 치킨. 찍어서. 순살 치킨에다가 디핑 조금 해서 먹다가 이제 흘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썸네일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너겟 이런 거 좋잖아요. 아 저 살려주세요 여러분. 저 안 먹어도 돼요. 쉽지 않습니다. 네 빵과 함께하는 미주라 또 미국 주식 그래도 먹을 거 계속해서. 주니까 네. 저는 굉장히 네. 따뜻한 방송국이다. 따뜻한 방송국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수가 올라가는데 저 시장 정리 좀 하면 안 돼요? 시장 정리를 해야겠죠. 빵 내려놓고 저 먹고 있을게요. 지금 나스닥이 1%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S&P 500이 0.9%대, 다우가 0.8%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우리 오진석 앵커의 먹방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초록색이 굉장히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가 현재 2.5%대 상승이고 브로드컴이 2.6%대 상승, AMD도 1% 이상의 상승,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강보합권이고요. 오늘 어플라이 머티리얼즈라든지 램 리서치도 좋아요. 3% 이상의 상승세 가져가고 있고 오늘 M7 종목들은 다 오릅니다. 마소가 0.9%, 애플이 0.3%, 아마존이 0.7%, 테슬라가 3% 이상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월마트가 올타임 하이를 찍으면서 계속해서 1%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보잉이 1% 이상의 하락세 이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클로징 할까요? 네, 그렇죠. 네, 한밤의 주자 2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 인사드릴게요. 조금 이따 만나요.